자,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 정윤영 전문가 그리고 장수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보험사의 예정 이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정 이율이 3%에서 2%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 보험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4월부터 보험료가 또 인상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윤영 전문가님,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정 이율이 일단 네.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 위험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얼마만큼 보험료를 걷어서 얼마만큼 보험료를 지급하느냐, 이 기준을 잡는 것이 예정 위험률이고요. 예정 이율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비갱신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전기 동안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내고 보장 기간이 길게 가죠. 그래서 미리 받아놓고 이 받아놓은 금액으로 미리까지, 길게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저축해 놓는 거를 책정하는데, 그 보험료 책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예정 이율입니다. 그래서 예정 이율이 하락하거나 예정 위험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험 인상 원인이 예정 이율 하락 그리고 예정 위험률 인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좀 용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장수신 전문가님, 예정 이율 그리고 예정 위험률 조금 더 자세히 용어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정 이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보험사가 고객들이 지급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정 이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그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해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의 하락을 우려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이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보험료는 오르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정 위험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예정 위험률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얼마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사실은 통계입니다, 통계. 예정 이자율은, 하락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반면 예정 위험률은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몇 명이 무슨 질병에 걸렸느냐, 이 확률이 높아질수록 위험률은 높아간다 하고, 또 그 확률이 높아질수록 보험금 지급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보험료를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률이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거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게 예정 위험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 이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예상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정 위험률이란 말 그대로겠죠. 사실은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예정 이율이 얼마나 인하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네. 보험사가 진행 중인 예정 이율 인하 현황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내 빅3 보험사라고 불리는 삼성이나 한화, 교보 이 3개 생보사에서는 현재 예정 이율이 3%에서 3.25%로 되어 있는데 4월 이후부터는 이 예정 이율이 2.75%에서 3%까지 약 0.25%에서 0.5% 정도 하락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이나 손보사들도 마찬가지로 예정 이율이 조정될 상황입니다. 네, 삼성과 한화, 교보 같은 경우 0.25% 예정 이율이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4월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예정 이율이 0.25%에서 0.5% 정도 인하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올라갔던 추이를 좀 지켜보면 한 0.25? 많게는 0.5% 정도 보험료가, 그 예정 이율이 좀 하락한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겁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10에서 한 20% 정도는 인상이 되더라. 그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경험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더욱 보험료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예정 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도 좀 반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비갱신형과 달리 예정 이율도 갱신될 때마다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갱신형도 사실은 이 보험료 인상 폭 조정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없다. 결국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료가 10에서 20%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 정도면 좀 꽤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갱신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험료가 자꾸 갱신이 되는 상품을 뜻합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실 갱신형 보험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올해 1월에 또 사실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인상이 일률적으로 된 바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지난해 10월에 금융당국이 일단 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험료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하나의 장치를 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서 그리고 2017년 내년 같은 경우는 35% 이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율 인하와 예정위험률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약 25% 정도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실손보험 보험료가 무려 25% 정도 인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갱신형 보험 상품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갱신형 보험료 같은 경우 초기 보험료가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 3년이나 5년, 10년까지 이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폭탄 인상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실손의료비 많은 분들이 필수보험처럼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맞아요. 의외로 많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 의지하시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손의료비를 유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보험료 인상이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 맞는데요. 지금 뭐 1, 2만 원이 나중에 뭐 10만 원, 20만 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손의료보험이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제한폭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200%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 제한폭이 없는 일반 갱신형 상품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암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상은 인상시킬 수가 없다. 이런 문구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예정이율이 하락하거나 또 앞으로 점점 더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는 위험률이 올라갈수록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폭탄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위험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보통 실비라고 하죠. 실손 의료보험을. 이 실비보험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갱신형입니다. 일단은 실비보험이 25% 정도 인상됐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갱신형 보험인 만큼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손 놓고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필수 가입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간혹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이거부터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은 내가 낸 치료비 중에 일정한 부분을 비례보상으로 돌려받는 개념이지 만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실손 의료비를 계속해서 가져가신다고 하신다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유지를 원하신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하시다면 이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치료비나 병원비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현금 자산을 마련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실손 의료보험 만능보험이 아니라 이거죠. 유지를 원하신다면 추후 현금 자산 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초기 비용이 싸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시던데 자 지금 이렇게 초기 비용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상이 된다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많이 되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갱신되는 보험료 인상분만큼 내가 추가로 소득에서 지출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보험료 인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담이 반드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장 전문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현금 자산을 좀 마련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폭도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한계죠, 한계. 결국은 가능한 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전환하기를 일단은 권해드립니다. 물론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웬만하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올라가는 이런 보험들은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암보험 또는 이대질병이나 중증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험료 인상폭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잘 자란 특약들은 사실 이게 크게 부담이 된다. 올라가더라도 뭐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담이 된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갖고 계신 보험증권이나 내역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암이나 뇌졸중, 뭐 심근경색 같은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갱신형이다라고 한다면 얼른 더 늦기 전에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가능하면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갱신형보다는 나중에 비갱신형으로 전환하는 걸 권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 현금자산 마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문제는 이미 갱신형 상품을 한 5년 이상 좀 오래 유지하셨던 분들은요, 해지하기가 좀 아까우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현금자산 마련하는 것. 사실 보험료 인상은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많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 이율도 그렇고 위험률도 영향을 받는데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위험률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의료기술이나 발달 뭐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예전과 달리 보험금 지급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위험률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 지급은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 당연히 보험료는 훨씬 더 그 나이 때 많이 올라가겠죠. 정작 가장 필요한 보험을 유지해야 될 시기에 보험료가 부족하다. 특히 이제 30, 40대 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1, 20만 원 이상의 목적자금을 만들거나 또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실 때 의료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납부를 하신다거나 이런 현금 자산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걸로는 좀 한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권해드리는데 간혹 저희가 만나보면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오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5년, 6년 또는 10년 넘게 이 상품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갱신형 보험은 해지연금 자체가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지금 해지하나 10년 후에 해지하나 사실은 해지연금 거의 차이가 없고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낼 보험료죠. 나이가 50이라고 할 경우에 100세 만기 상품은 앞으로 50년을 더 내셔야 되고 그 보험료가 일정한 수준이 아니라 위험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반영해서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걸 50년 동안 낸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걸 계속 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긴 거보단 차라리 짧게 내는 갱신형으로 비갱신형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30, 40대 분들은 의료비 명목으로 추가 납부를 하는 이런 현금 자산 확보 방법이 있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올해 갱신형 보험을 유지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갱신형 보험을 해지하고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게 나중에는 조금 더 절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정 이율에 따른 보험료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무와 보험 고민 해결 시간 머니 컨설팅으로 이어갈게요.